이제 근대 국가 이론의 허상들을 하나하나 밝혀봅니다. 먼저 근대 국가가 만들어낸 최고의 허상은 인간 이성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허상이에요. 이것은 마치 고대 국가에서 신이라고 하는 허상을 만들어낸 것에 거의 비견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근대 생각이 뭔지.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이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 이성이 합리적이니 모든 사람은 각자 합리적으로 완벽하게 판단한다는 게 근대 국가의 생각이었어요. 인간이 모두 합리적이니까 각자 자유롭게 거래하고 판단하면은 그 거래는 완벽한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갖고 원하지 않는 것은 팔아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모두 최적화된 분배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유시장주의를 완벽하게 옹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완벽하니까 그 시장 질서는 완전히 보호해줘야 된다. 따라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죠. 야경국가 이론이죠. 또 시장주의, 시장지상주의가 또 이론이 되는 거고요. 또 시장에서 거래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들이 가난한 거는 합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거래를 못한 거니까 그들 책임이다. 부자는 합리적으로 거래했으니까 당연히 부자가 된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론을 새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잘잘못은 각자 책임질 문제다. 이건 개인 책임주의로다가 간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는 그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론 자체를 내쳐버릴 수는 없어요. 인간 이성은 신을 빙자한 군주 주권사회를 깨부수는 기본적인 이론이었어요. 신, 그건 허상이야. 우리 인간의 이성이, 우린 이성을 갖고 있고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허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 지배하려고 들지 마. 이런 거는 이론으로서 근대가 고대 군주 사회를 갖다 깨부수는 절대 군주를 깨부수는 기본적인 이론이었었다고요. 두 번째, 오늘날 우리가 학문을 하는데 세상 질서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에요. 이건 뭐예요? 인간 이성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이론이 되겠죠. 또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보다 건전하고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바꾸고자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걸 설계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인간 이성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선생님이 근대 국가에서 군대 국가 이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근대 국가에서 주장했던 것은 인간 이성의 합리성이 완벽하다라고 선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 이성이 완전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그 부분을 선생님이 근대 국가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대 국가에서는 각자가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또 각자 개인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두고 판단할 때는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판단에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한 결과를 인간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다.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니까 책임질 때 왜 책임져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한 거고 부자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못 가지고 가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런 이론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이 재밌어요. 결론 부분에서 나오는 이론이 조금 앞에 이론하고 좀 달라져요. 생각해 보자고요. 만일에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면 어떻게 판단을 할 때 합리적으로 못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럴 수가 있나요? 모든 인간이 다 완벽한데 완벽하게 합리적인데 이미 벌써 근대 이론이 논의를 전개하는 결론 부분이 벌써 원래 전제했던 부분과 모순되는 걸 볼 수 있죠.
사실은 근대 국가에서 제일 자본가들이 바랬던 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도록 살고 부자는 더 부자로서 사는 걸 원했거든요. 세금으로 국가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도와주지 말자라고 근대 국가에서는 얘기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단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보더라도 근대 국가의 이론이 먼저 어색하고 잘못한 건 물론이고요. 뭐 그건 두 번째로 치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과연 인간 이성이 합리적인가, 완벽하게 합리적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 이성이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철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철학가들은 말하기를 인간 이성이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다, 또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이미 우리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개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선생님이 벌써 공부했었죠. 인간 이성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에요. 완전한 게 아니죠. 불완전하다라고 선생님이 표현했다고요.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죠. 소크라테스, 파스칼, 그리고 칸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특히 칸트의 생각은, 칸트의 책은 아주 논리적으로 설파했죠. 인간의 이성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의 범주에 갇혀 있다. 그 밖의 것은 인간의 사고로다가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칸트가 하나하나 책에서 밝혀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이다 하더라도 인간이 시장에서 판단한다. 뭐든지 이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인간이 판단할 때 이성만 가지고 결론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은 감성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무의식에 좌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욕망에 눈이 멀기도 한다고요. 그런 어떤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오는 게 인간의 판단이라고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또 때로는 두려움, 생존의 위협, 분노, 착각, 무지 등이 다 작동을 해서 인간은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성을 가졌으니까 그 이성을 통해서 완벽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근대 국가의 이론은 허상이에요. 거짓말이라 볼 수 있어요. 이 근대 국가의 이론을 갖다가 조금 선생님이 좀 과한 듯 하지만 심하게 한번 좀 비판해 볼게요.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면요. 근대 국가의 이론은 근대 국가에서의 이론에서 말하는 그 합리성 개념으로 근대 국가의 자본가들은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전을 살펴보니까 합리화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치나 이론에 합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게 원래 합리적인 뜻이죠. 또 다른 뜻은 뭐냐면요. 낭비적 요소나 비능률적인 요소를 없애고 능률적인 체제로 개선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대 국가에서 이념으로 내세운 합리성 개념은 아마 첫 번째일 거예요.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근대 국가의 현실에서 나타난 합리성 개념은 뭔가요? 두 번째 거라고 선생님 보는 거예요. 능률이다 이거죠. 과연 근대 국가에서 자본가들이 원했던 합리성은 뭘까요? 말은 겉으로 내세운 건 이치에 합당한 걸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이윤을 위해서 최대한 능률을 올리는 것, 개인적 이기심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그 능률성을 합리성으로 생각한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그랬죠. 17세기에 이루어졌던 삼각무역이 그거예요. 한번 볼게요. 영국 자본가들은 1672년에 왕립 아프리카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영국과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리고 서인도 아메리카죠. 미국, 남미,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연결하는 이른바 삼각무역이에요. 영국에서 생산되는 럼주, 술이죠. 총, 그 다음에 화약 등을 싣고서 아프리카로 건너가요. 아프리카 서해안에 건너가서 추장에게 그것을 건네주고서 흑인 노예를 산단 말이에요.
그 노예를 싣고서 아프리카 대륙으로다가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로다가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노예를 팔아요. 그리고 그 대금으로 뭘 사나요?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생산해낸 담배, 쌀, 목화, 인디고라는 염료 등을 사서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들고 영국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그걸 가지고 또 가공을 해서 다시 아프리카로 건너가고 다시 아메리카로 다시 영국으로 이런 어떤 삼각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자, 당시의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은 뭘까요? 자본가들의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북아메리카 남미 쪽에 대농장에 흑인 노예를 공급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합리성 개념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가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죠. 돌이켜보면 과거 고대의 군주가 신의 개념으로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고 노예 제도를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근대 자본가들은 합리성 개념으로 삼각무역을 통해서 노예를 생산했던 거죠. 삼각무역이 초래한 노예의 재앙은 자본가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합리성 개념, 합리적 경영 뭐 이런 이론에 근거한 거 아니에요? 이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삼각무역을 쭉 보면서 이런 사례를 쭉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듯이 과연 합리성 개념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다, 이론에 합당하다, 또 체계화되어 있다 뭐 이런 생각에서 합리성 개념은 의미가 다양한 거예요. 차원에 따라서 의미가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개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를 관점에서 보면은 최대로 내 걸 많이 챙기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보다 더 큰 목적, 더 큰 가치의 관점에서의 합리성은 뭘까요? 개인 이득을 많이 취하게 되면은 사회 전체가 과연 다 같이 똑같이 발전할 수 있을까? 공공의 이익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큰 가치, 큰 목적도 함께 발전해야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단기 목표를 기준으로 합리성을 설정할 것인지 장기 목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것을 결정할는지 개인적 가치만을 생각할는지 아니면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는데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합리성을 결정할 것인지 이쯤 되면 합리성 개념을 인간이 바로 결정할 수 없다. 잘 모른다는 쪽으로 다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인간 이성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근대의 생각은 아주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니까 허구였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위에 현실의 질서, 법 질서를 만들었으니까 현실 속에서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근대 국가의 가장 큰 모순은 뭐예요? 자본가들은 배부르게 살고 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들은 아주 힘들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헌법은 인간 이성의 합리성에 기초해서 우리 헌법 질서를 만든다, 국가 질서를 만든다 이런 식의 표현 쓰지 않아요.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놓고 그거에 기초해서 국가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인간 이성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허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특히 이 부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음 문제점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